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진행을 맡은 반장 황윤기고요.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투자 수익률을 완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열심히 들어볼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이 끝나면 무료 방송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은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바로 위에 뜨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에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아낌없이 또 드린다고 하니까 꼭꼭 들어오셔서 다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어떤 부분들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분이라 기대가 되거든요. 목요일을 담당하시는 이분, 바로 김정혁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그간 좀 잘 쉬셨나요? 네, 제가 목요일 출연인데 그쵸. 뭐 지난주도 그렇고 목요일에 좀 빨간 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쉬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혹시나 이제 또 저를 기다리시거나 찾아주셨던 그런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뭐 한 주를 쉬었던 만큼 더 좋은 내용과 또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기다린 만큼 또 좀 더 좋은 종목들로 좀 보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기분 좋은 그런 종목들과 그동안에 우리가 좀 같이 해왔던 결과치들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부진했어요. 좀 둘 다 보합권 안에서 움직였고요. 특히 좀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또 오만전자로 종가를 형성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의 이목을 또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미증시가 흘러가는 분위기보다는 항상 좀 기대를 좀 하고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아쉬운 감들이 항상 좀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에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뭐 국제유가에 뭐 다시 이제 내려오는 가격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좀 불거졌었던 중동 지역의 이제 지정학 리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을 미증시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도 지정학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는 많이 이제 급락도 나오고 밀리는 경향들이 있었긴 하지만 뭐 충분히 좀 잘 내성을 이제 좀 만들어 가면서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아침에 시초가가 미증시의 분위기를 타고 갭상승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침에 개장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의 개장 초에 움직임이 오늘의 고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금야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이제 음봉장세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체감하는 그런 온도들이 오늘 뭐 낙폭이 이렇게 크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의 흐름이면은 나쁜 시장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다소 좀 루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우리 증시의 이 하루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주도 업종 안에 대장주들이 분위기를 보통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도 약한 흐름들이 나왔죠. 그리고 전거래일에서는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뭐 다시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제약주들이 좀 활약을 하긴 했지만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주도 업종들 안에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증시 자체에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이 되는 음봉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잠시 이제 좀 숨고르기와 그다음에 눈치재기가 좀 나오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먼저 살아나고 그다음에 보다 좀 가벼운 느낌들이 나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일봉 차트는 코스닥의 일봉 차트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일봉 차트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자체에 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오늘 뭐 SK 하이닉스는 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시총이 더 큰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좀 지수에 발목을 잡는 그런 영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제약주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체로 편입이 좀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분위기들이 이쪽이 훨씬 좋다는 거는 지금 투자하고 계신 혹은 뭐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2차 전지라던가 제약바이오 이쪽 안에서의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순환매가 상방으로 이어지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시장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 정책의 변화들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도 보다 이제 좀 코스피보다는 약간 좀 스몰캡 기업들이 많이 있는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지수 자체로 자금 유입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대형주들도 좋지만 코스닥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 뭐 중형주들 이런 것들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요즘엔 집착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주는 우리 포트에 꼭 편입이 되어 있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 흐름과 그다음에 그 기조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과거에 제시드렸던 종목들의 결과치들과 반응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좋은 방향으로 잘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좀 힘이 없었던 것들은 너무 그렇게 좀 우려하지 마시고 요즘에 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변수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이 뭐 하루 좀 흔들려서 음봉이 나오고 지수가 이제 뭐 한번 좀 빠진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제는 지수가 빠질 때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방향은 저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같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과 해답 그다음에 종목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 제가 강의에서 열심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그래도 좀 시장이 부진해서 마음이 답답하죠. 좀 이렇게 답답한 시장 안에서도 주도 섹터들이 힘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전략들 세워보면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을지 우리 쌤과 함께 전략 꼼꼼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어디 꼽으셨는지 바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제일 먼저 어디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희망 고문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좀 비교를 했었죠.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탄력이 더 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 그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15% 정도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피를 좀 물고 늘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삼성전자가 요즘에 이 수급표를 제 차트의 수급표를 좀 같이 볼게요. 보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빠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불안 요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개인들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인 건 맞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많이 빠졌을 때 담아야지라는 마음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매도를 좀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 뭐 증권사들도 같이 더해져서 이제 매도를 좀 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흐름들을 제가 세보니까 대략 한 22거래일, 23거래일 정도가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일봉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좀 연중 최저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오늘은 또 5만 원대로 내려와서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반도체 쪽에서의 뭐 앞으로의 뭐 실적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AI의 뭐 앞으로의 더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은 뉴스들이 계속 또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팩트와 흐름들 그다음에 기술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반도체 업황과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그런 이제 멘트들을 더해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매매를 하고 하면은 단기 매매라던가 단타 매매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나중에 외국인 수급들이 좀 돌아오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바닥이 잡히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으로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외국인 매수 물량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연기금의 매수 물량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은 제약 섹터 이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뭔가 조금 더 좀 그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번에 삼성전자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같이 나왔죠. 그리고 둘 다 이제 뭐 부진한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역대급 실적 이런 부분들밖에 없었는데 실적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왔죠.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지금 전기차 캐즘 시대 안에서도 나름 선방했다 그러면서 안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도 해석이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분위기들이 확실히 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좀 표현들을 뭐 이런 이제 좀 뭐 실적에 관한 기사들 뉴스들 여기를 통해서도 좀 잘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삼성전자를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야속한 얘기겠지만 저는 뭐 이제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주도주의 변화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부분들을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2차 전지라든가 제약 섹터라든가 이쪽에서 잡으면 기회가 훨씬 더 수월하게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5만 전자로 마감을 했던 삼성전자 저희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5만 9천 원도 깬 채로 지금 5만 8,90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최근 계속해서 코스피에게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이 대형주 삼성전자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담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분들은 계속 덜어내고 있는 추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사과문까지 나왔던 상황인데요. 이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보시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짚어봤고요. 다른 섹터 좀 좋았던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 보셨나요? 네, 약간 좀 극과 극의 느낌인데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제약 섹터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특히나 이제 리가캠바이오라는 종목이 오늘 뭐 굉장히 좀 잘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이 분위기가 뭐 중소형주들보다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잘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신고가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명분과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됐는데 리가캠바이오가 일본의 오노약품이라는 기업이랑 또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뭐 계속해서 좀 잘 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표출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2차 전지 쪽과 제약주들 쪽의 전망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좀 불거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요즘에 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들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아니면 11월에 있을 뭐 이제 학회에 대한 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약주들한테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중간 모멘텀들, 배경들,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리가캠바이오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뭐 신고가 랠리들도 나오고 계속해서 좀 좋은 활약들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모든 사례들 과거에 이제 뭐 주도 업종이라던가 대장 종목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위기는 항상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연말 부근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 이제 순환매들이 나왔었죠. 아니면 이제 뭐 테마 쪽으로 넘어가서 올해 뭐 3월 달, 4월 달 이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품 종목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막 랠리를 쓰고 올라갔습니다. 실리콘투라는 기업이 막 그 흐름을 엄청나게 좋게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도 단기간 안에 테마성으로도 랠리가 잘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장 종목들이 그때 같은 그런 랠리 주도주들의 활약이 좀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주들의 랠리에도 뭐 충분히 영향력을 미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순환매들이 중소형 제약주들한테도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파보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가 제약주이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놓고 보면 좋을지 같이 저랑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견조했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좋은 모멘텀으로 상향 곡선 보여줬었던 특히 2시 구간부터 굉장히 또 급등 보여줬던 리가켄 바이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9.5% 상승 마감하면서 12만 3,3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우리 정엽쌤이 하반기에 집중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죠.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중소형주 랠리, 순환매 지금 계속해서 또 돌고 있는 추세니까 미리미리 또 준비하셔서 수익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엽쌤과 함께 오늘 시장 공부해 봤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사연의 제목은요. 비행기는 이륙했는데 제 주식은 언제 날아오를까요? 입니다. 아마 항공주를 여쭤보시나 봐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주식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초보 투자자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비행기 타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다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면서 이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주식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좀 달래지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때 저가 항공사인 이 항공사가 눈에 띄었어요. 여행할 때 자주 이용하던 항공사라 친근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해외여행이 풀리면 저가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말이죠. 이 비행기가 다시 날면 주가도 날겠지라는 생각, 또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저는 바로 티웨이 항공을 3,420원에 100%를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근데 제 문제는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매일 주식 앱을 들여다보면서 주가가 조금 오르면 아,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조금 내려가면 아, 기다려야 하나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봐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좀 이 마음이 회복이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직도 티웨이 항공 주식을 팔지 않고 이 비행기는 뜨는데 내 주식은 언제 날아오를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이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언제 팔아야 하느냐 이거잖아요. 여기서 선생님의 조언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최근 좀 많이 올라서 수익권이긴 한데 앞으로 이 항공사의 전망과 제가 지금 팔아도 될지의 이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말씀대로 또 항공주를 말씀 주셨는데 비중이 100%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주식 처음 하셨을 때 종목 한 종목 담으셨을 때 그 단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또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그냥 화끈하신 분이신데. 아, 그렇죠. 그럼 그 코로나 때라고 하면은 보유하신 기간이 뭐 굉장히 좀 길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비중 100%를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TA 항공이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1월 달에 상한가 스쿨 처음 진행을 했었을 때도 좀 실적과 그다음에 기업 내용들 보면서 2024년에 히트를 좀 한번 기대해보자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TA 항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항공주들 특히나 이제 뭐 저가 항공주들도 그렇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서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 터닝 포인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과거에는 말씀하셨던 코로나 시즌에는
워낙 실적이 좀 강제적으로 좀 묶여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뭐 이제 뭐 기저효과들이 좀 같이 나오기도 하고 실적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올해는 역대급 그 항공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실제로 뭐 1분기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오는 뭐 분기의 실적 발표 내용 안에서도 항공 수요들은 지금 뭐 경기가 흘러가는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되려면은 지수와 시장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면서 약간 좀 투자 자금들이 시장 자체에 좀 많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많이 찾으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다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막 악재도 나오고 급락과 폭락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재료와 테마성 기업의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 뉴스와 이슈 그다음에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제 열광을 하는 종목의 수급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TA항공 그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주들한테는 그동안 좋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퍼포먼스로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좀 아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TA 그룹들이 엄청 난리가 났었죠. 오늘 이제 그 1대 주주와 2대 주주 안에서 이제 지분 경쟁이 이제 좀 치열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TA 그룹주들 거기에 뭐 예림당 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가고 뭐 급등도 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발현이 잘 안 되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 모멘텀이 터지고 재료에 이제 시장이 더 열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가 오늘 TA항공한테도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좀 지루했었던 그런 횡보 구간들을 오늘 급등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기다리셨던 만큼 저는 이번 이 모멘텀의 기회를 가지고 분할 익절을 좀 진행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처음 뉴스들이 좀 나오고 하면서 주가의 큰 거래량을 지금 동반한 반영이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으로는 저는 이 이슈들이 등락폭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보여줄 것 같아요. 위쪽으로도 한 번 더 칠 것 같고, 그래서 요 지금 기회가 나왔었을 때 저는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황에서 이 항공주 그다음에 TA항공의 전망이 어떨까요라고 하면은 일단은 좋아요. 근데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더 올라가고 증시 자체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그런 그림들이 앞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발적인 재료들이 소진이 되면은 주가는 또 단기간 안에 뻥 뛰었다가 또 다시 내려올 테니까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적어도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아싸리 좀 멀리 보고 나는 이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겠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다시 이제 그 재료가 좀 소진이 되고 내려오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 뭐 다시 좀 비중을 채운다던가 이런 그 적극적인 활동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A항공은 일단은 뭐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온 김에 제가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오늘 종가가 3,770원 이렇게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발현이 됐죠. 저는 이 종목이 주가가 3,900원 뭐 정도, 뭐 지금보다 조금 위쪽이죠. 3,900원.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고점 안쪽이긴 한데 이 정도 가격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는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보면서 조금씩 좀 논합하시는 그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재차 매수를 하거나 뭐 다시 이제 재료가 소진이 됐었을 때는 다시 이제 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손절가를 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매수가보다는 조금 좀 아래 구간이긴 하지만 이 종목에 뭐 좀 명목상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3,0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비록 뭐 손절가로 제시를 하긴 하지만 뭐 그 전에 당연히 익절이 좀 진행된 상황에서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연자님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는 했죠. 올해 실적 발표도 훌륭했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힘이 조금 부족해서 이 항공주에게 더 멀리 힘이 닿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따라서 티웨이 항공 우선은 이제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전망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 종목이기는 한데 100% 몰빵은 조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오늘 모멘텀 가지고 조금 급등
나왔잖아요. 이 기회에 빠르게 분할 익절 진행하시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비중 한번 줄여보시고요. 목표가 3,900원 이상 나왔을 때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서 손절가 3,000원 잡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제 분할 익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도 한번 받아봤고요. 이어서 강의 복습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에 중심을 좀 많이 두고 계신데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또 굉장히 잘 나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정혁쌤이신데 자, 두 종목 한번 AS 여쭤보고 싶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두 종목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는 더 가기를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그 딜사이트 경제 방송에서 상한가 스쿨도 그렇고 살맛나는 주식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착주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흐름만큼 뭐 좋은 결과치들도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상한가 스쿨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좀 제시를 드린 이후에 뭐 대략 한 20% 이상의 수익 구간들이 한 번, 뭐 두 번 이상들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와중에 제 차트를 같이 보시고 그 흐름을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등락들은 있죠. 요즘에 이제 우리 증시가 좀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터지는 지속성들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약주들이 엄청 활약을 해가지고 이게 또 내일도 가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크게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가 있으면은 또 이제 제약주가 가다가 또 이제 그럴 때는 뭐 2차 전지들이 좀 조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약주가 터질 자리가 되면은 2차 전지가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주와 2차 전지가 이렇게 이제 주고받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저점이 깨지면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속도가 기대치만큼은 팍 터지진 않아도 계속해서 좀 위쪽으로 치고 올려가고 그다음에 고점 뚫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었던 구간들이 뭐 대략 한 두 번 정도는 크게 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자리가 이제 3으로 바뀔 때까지 4로 바뀔 때까지 보유하고 기대를 해도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기술적인 위치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좀 전고체 배터리 이슈들이 좀 불거졌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뭐 한농화성이랑 마찬가지로 한번 양봉이 나오면 뭐 10%대 양봉도 쉽게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방송에서 제가 좀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또 좋은 흐름과 또 좋은 수익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반응이 덜 나왔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2차 전지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엔캠이라는 종목도 제시를 드리고 한번 밀리는 구간들이 나왔으나 우리가 잘 매수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익 구간으로 빨간불을 잘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과 분위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잘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욕심을 좀 더 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주는 포트에 꼭 담았으면 하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코스모 화학 잘 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말씀 주시고 지금까지도 순조롭게 잘 가고 있지만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아직 ING다. 저희 수익권 30% 이상까지 보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또 코스모 화학도 아직 터지지 않았죠. 조금 있다가 터질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두 종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깔끔하고 알짤딸깍센으로 말씀을 정말 잘해주시는 우리 정엽쌤이신데요. 우리 정엽쌤과 조금 더 오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바로 위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의 링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요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D사이트 경제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한 주를 쉬었다가 또 와서 그런지 오늘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한 것 같은데 저의 주장과 의견은 뭐 여전히 한결같죠. 앞서서 이제 AS 해드렸을 때처럼 뭐 지금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좋은 활약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강조드렸던 제약 섹터 안에서도 좋은 액션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좀 확신이 드는 업종과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좀 곤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제가 좀 안내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적중이 돼서 강조한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께 실제 수익으로 좀 잘 이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포트에 좀 담아야 되는 2024년도 하반기 업종으로 제약주,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많이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AS와 그다음에 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했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전 방송을 통해서 어떤 거를 좀 먼저 편입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화면에 나와 있는 주제처럼 제약주에 대한 흐름들을 오늘 한번 좀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그 방송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연말까지 가져갈 최적의 이제 수익 포트 전략 이렇게 해서 이제 전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2차 전지와 제약주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좀 했었는데 뭐 AS 해드렸던 종목들 외에 지난 뭐 바로 직전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관심주로 제시해 드리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은 대략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오늘 위치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좋은 상방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중간에 밀리기도 했었고 지정학 리스크로 한번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거기에 비해서는 뭐 시장보다는 확실히 좀 역행하고 더 잘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결과치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약간 좀 수익 관점에서 중단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더 좀 관찰을 해보고 흐름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뭐 장기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금 단기간 거리를 보고 가져가고 편입을 하는 위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주제인 제가 오늘 또 추가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에서 보셨다시피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썼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끝이 과연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굉장히 좀 잘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1위가 알테오젠, 그다음에 2등, 3등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에코프로 쪽 2차 전지에서는 시총 상위 1위 종목을 좀 빼앗겼죠. 그리고 이제 4위가 HLB나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제약주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고 8위로 보면은 또 삼천당 제약, 그 아래는 휴젤, 11위는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지금은 2차 전지와 제약주들이 주도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의 흐름들만 작년까지 아니면 올 연초까지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제약주들이 활약을 못 했었던 시기에는 상위 그 랭커들이 거의 2차 전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흐름들만 봐도 지금 제약주들의 분위기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고 그대로 좀 보여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주도 업종이라는 게 있고 주도주라는 게 있어요.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지수를 위로 끌고 올라가는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이제 견인하는 업종을 또 주도 업종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보다 2배 이상의 뭐 빠른 속도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그런 업종이라던가 대장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도주의 성격과 느낌과 냄새들이 요즘에는 제약주에서 좀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는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다들 공감하시고 눈으로 좀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제가 제약주를 좋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의 의견에 또 같이 이제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득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따라서 포트도 좀 꾸려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시드리는 또 좋은 종목을 통해서 같이 매매도 하셔서 수익도 같이 도전을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한가 스쿨 방송을 통해서 혹은 제 그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시드리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결과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수익률들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결과치들이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시장도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포인트들을 굉장히 좀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과연 그 지금 이 제약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포인트를 어떤 거로 좀 봐야 될지 이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한 번 더 봅시다.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밉상으로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팩트와 흐름을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적이 안 나왔는데 그 이제 이사진에서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도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는 시점에 뭐 삼성전자가 언젠간 다시 올라가면 여기가 저가 매수가 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과연 뭐 불과 한 달 전 아니면 두세 달 전 아니면 올해 연초 분위기 이런 그 전망과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 업종과 특히나 삼성전자는 신뢰도를 좀 많이 잃은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빠지고 지금 뭐 활약을 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쪽에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로 쏠렸던 수급들이 이탈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에서 잃었던 신뢰와 수급들이 지금은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물론 삼성전자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하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탄력에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 올라가고 힘을 써주는 게 증시의 방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과연 뭐 여기에서 보여주는 몇 번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이제 AI 그다음에 반도체의 주도 장세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업종과 다른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더욱 뚜렷해지고 명확해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 PPT를 좀 볼까요? 제가 약간 좀 두괄식으로 결론을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오늘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제약주를 보자 요건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제약 섹터 안에서의 좀 약간 스몰캡 기업이죠. 그 종목으로는 저는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오늘 관심주로 일단 먼저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약주의 분위기가 올라와서 중소형주들 안에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흐름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테마를 가지고 있는 뭐 비만 치료제라던가 뭐 개별적인 임상 이슈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은 걔네들은 이제 급등과 또 이제 뭐 상승 랠리를 더 빠르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제약 섹터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 매트릭스도 그런 분위기와 이제 재료들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상포진 치료 관련해서 테마가 이제 진 매트릭스는 좀 잘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질환이라던가 원숭이 두창이라던가 엠폭스라고도 하죠. 그런 이제 질병 관련해서도 관련된 이제 테마가 좀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그 이제 뭐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오늘 살짝 반응을 했었고 대상포진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이제 포함이 될지 법제화를 좀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쪽을 자극시킬 만한 모멘텀들이 붙을 만한 위치 그리고 바닥에서 계속해서 좀 위쪽을 두드리는 이런 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개 없이 결론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 이 진 매트릭스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제가 좀 제시드리고 싶은 단기 관심주다 이렇게 한번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약주의 분위기와 제가 말하는 우호적인 환경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지금 금리 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죠. 우리 9월 달에 비컷이 한번 나왔습니다.
9월 달에 이제 FOMC가 있었을 때도 과연 이제 뭐 한 단계를 내리는 것이냐, 두 단계를 내리는 것이냐, 이런 막 의견들이 좀 싸우고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B컷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길게 이어졌었던 고금리 시대에 이제 좀 끝을 시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그 금리 정책의 변화의 방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시기의 차이고 속도의 차이일 수 있으나 결국의 방향은 금리는 계속 내려간다예요. 지금 당장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에서 뭐 어떤 뭐 경기의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이런 의견들이 막 오간다 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일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 관련된 이사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봐도 뭐 연내 2번 혹은 뭐 1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이 이제 뭐 B컷의 금리 인하를 두고 뭐 FOMC 의사록을 보니까 뭐 의견들이 좀 갈렸다. 뭐 이제 다음 FOMC에서는 뭐 B컷으로 내릴까 1번으로 내릴까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또 국제유가가 또 나오니까 B컷이 이제 그 유력하다가 이번에는 좀 한 단계 내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들이 뭐 차이는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방향은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장주 안에서도 가장 매력적으로 그다음에 금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섹터는 당연 1등 섹터가 이제 제약 바이오라는 거는 많은 방송과 그다음에 제 강의를 통해서 거의 이제 뭐 입력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세뇌를 시키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만큼 저는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이제 정책의 힘을 받아서라도 계속해서 랠리들이 잘 나와줄 것 같아요. 지금은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리가켄바이오처럼 치고 올라가고 엄청나게 이제 빅성장을 하면서 주도주가 되는 그런 종목들도 저는 뭐 내년에도 충분히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틀에서는 가장 좀 이상적인 부분이 될 텐데, 그 외에도 이제 뭐 관련된 기사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다음 하나 넘길까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사,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K바이오 의약품 CDMO 파격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막 정부 안에서도 이제 막 이거에 대해서 중요도를 인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뉴스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배터리 쪽도 그렇고 제약주도 그렇고 긍정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합니다. 제약 섹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약 섹터 안에서 중국 그 기업들을 견제를 하는 게 미국에서 이 그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생물보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바이오시밀러 그룹 그 기업들이 그대로 좀 이어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대장 역할하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힘을 계속해서 써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요즘에 상방 랠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업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소형주들한테도 그런 이제 긍정적인 그 시그널들과 그다음에 랠리의 힘들이 전달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뭐 이외에 미국에서 또 모멘텀을 끌어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쪽이라던가 해리스 쪽이라던가 양쪽 다 이제 미국인들이 부담을 하는 의료비를 계속해서 좀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공통적으로 여당 야당에서 같이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약가를 인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복제약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강한 기업들이 좀 많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수혜를 계속해서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그런 부분들이랑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 이슈 일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있는 일정들 CPHI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세계 제약바이오 박람회 이런 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그 기업들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발수주 노력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백을 우리나라 기업이 채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기대감이지만 그게 실제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퍼포먼스들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뭔가 제약 기업들을 건드리고 자극하고 모멘텀을 확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이런 뭐 학회라던가 일정들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뭐 11월 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또 큰 암학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면역 항암 학회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 그럼 이제 그 면역 항암제라던가 이중항체라던가 이런 이제 좀 면역 항암, 그다음에 항암 시장에서 좀 연구 개발을 잘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관심을 좀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소한 이런 모멘텀들 하나가 제약주의 전반적인 기대감과 분위기들을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정책, 그다음에 금리 정책으로 인한 중장기 투자에서도 저는 매력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짜잘한 이슈들과 우호적인 환경들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업의 가치 성장으로 가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실적이 못 나와도 뭐 연구 개발의 성과라던가, 그리고 과거에 뭐 재작년 아니면 이제 뭐 2010년도 때 제약바이오들이 막 대장주가 되고 그다음에 주도주가 됐을 때의 흐름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을 잘 뽑아서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의 뭐 우호적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분위기가 올라오면은 대형주들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던지면서 가벼운 이슈라도 하나가 더해지는 게 있으면 거기서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도 나오고 연속 랠리가 나오고, 이런 과거들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지금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정을 두고도 뭐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어필을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의 기대감에 또 주가는 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호적인 환경들이 이렇게 지금도 뭐 단기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안에서 나왔던 특징주들 흐름들만 본다 하더라도, 자, 오늘은 이제 나노엔텍이라는 기업이, 오늘 조용하던 기업이 오늘 막 상한가를 갈기세로 치고 올라갔어요. 오늘 특징주가 됐었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SK, 북미공장 인수 추진, 그래서 뭐 비만 시장에 또 진출할 가능성이 나왔다. 이런 기대감과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그 모멘텀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제약주들한테 우호적인 환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슈와 기대감이 붙일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나오면 급등으로 터지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주에 대해서 뭐 제가 이래저래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다음 화면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대장주의 분위기와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제약주를 무시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제약주에 굉장히 좀 우호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앞서 뭐 방송에서도 하나 좀 제시를 해드렸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강한 상승과 보다 좀 빠른, 그다음에 재료가 좀 더 강력한 그럼 저희 원픽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오늘 방송이 끝나고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든 종목을, 저의 원픽 종목을 하나 또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종목을 오늘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에서 골랐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골랐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상 차트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바닥 다지고 돌파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과거에 여기에 이제 전고점 잡아놓고 위쪽으로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고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소화를 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이 금요일이고 이거는 주봉입니다. 금요일은 주봉이 마감이 되죠. 그럼 보통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윗꼬리로 돌파를 했다가 이제 결국에 몸통으로 소화하면서 넘겨놓는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슈팅과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과 재료의 내용들이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11월에 있을 면역 항암 학회 안에서 연구 결과들을 또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자, 오늘 특징주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신고가 쓰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오노 약품과 ADC 기술 이전 계약, 이런 이제 모멘텀이 좀 더해졌었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신고가를 쓰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선정을 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리가켄 바이오보다는 시가총액의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와 이 같은 분야 안에서 같은 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이요.
리가캠 바이오와 ADC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가캠 바이오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멘텀을 함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오늘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의 신고가와 더불어서 그 다음 순환 랠리 종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약주에 대한 저의 의견은 뭐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했었을 때 딜사이트 방송에서 제가 월요일 날 여기 나와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또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제시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뚫고 여기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은 시세, 강한 시세가 나와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지나가 수요일 날 빨간 날이었고, 목요일이 돌아와서 이거래일이 지났는데, 오늘 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흐름을 보면은 장중에 1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나왔죠. 위쪽으로 돌파하는 차트 패턴 나오니까 시세가 강해지고, 그다음에 재료가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노출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터진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올라갈 그 다음 순환매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맞춰서 앞서서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제약바이오주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제약주로 또 수익을 또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8시 잠시 후에 진행이 되는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하시고 여러분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정엽쌤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정엽쌤의 무료 방송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 링크까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많이 봐주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